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리는 12월 2일자 미 주요 일간지입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태평양 제도에 있는 섬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섬을 위협하고 있는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샬 제도에 거주하고 있는 림버 아내지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며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다고 바다 밑에서 사는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바닷물로 인한 침식으로 버려진 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사진을 전해 기후변화로 인한 태평양 제도 섬나라들이 겪고 있는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마샬 제도의 토니 드브럼 외무부 장관은 파리 기후변화 회담에서 마샬 제도와 같이 저지대 국가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파리 회담에서의 합의 도출과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끼친 부유한 서방 국가들의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 측은 다른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은 회의적이라며 미 세금 납부자들을 대표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일면과 비이면에는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첸이 현재 450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그들의 페이스북 주식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실린 소식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마크 주커버그와 프리실라 사이에서 일주일 전에 태어난 딸 맥스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졌고, 두 사람은 첸 주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설립해 이 단체를 통해 교육과 질병치료, 강력한 커뮤니티 설립을 중점적으로 사회 기부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주커버그의 사회 기부 활동은 이전의 비즈니스 거물들의 행보와는 달리 실리콘밸리의 젊은 빌리언에어들 사이에서 사회 환원 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이번 사회 기부 활동은 이전에 뉴욕에 있는 퍼블릭 스쿨의 교육 개선을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뉴욕포스트 기사 전해드립니다. 뉴욕포스트는 3면에 맨해튼의 새로운 전화번호 지역코드가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뉴욕의 최신 지역코드가 332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지금 아랫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그동안 646, 917, 212와 같은 지역코드가 사용되어 왔는데 새로운 숫자 332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많은 뉴욕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뉴욕을 상징해왔었던 기존의 숫자들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가져왔고, 새로운 지역코드는 뉴욕시와 다른 지역을 구분해 주지 않는 숫자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12는 1945년에 처음으로 지역코드로 선정됐고, 이어 1992년도에 917 번호가 더해졌고 646 번호는 1999년에 마지막으로 추가됐습니다. 한편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332 숫자는 매우 자연스러운 숫자로 추천받았다며 통신회사가 계획안을 마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번호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코드 도입은 2017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뉴욕포스트 8면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포스트는 포스트가 입수한 뉴욕경찰의 자료에 따라 2010년 이래로 살인사건의 수가 낮아졌으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숫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8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집계된 살인사건 수는 318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건이 증가했고, 연말까지 350건을 예측하고 있어 지난해 333건에 비해 5%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동기와 방식이 다양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로 인한 다툼이 12건, 가정 내 폭력 사건이 40건, 마리화나 마약과 관련된 폭력이 40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범죄에 사용된 도구도 전통적인 총기나 나이프 이외에도 침대 기둥과 같은 특이한 도구들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에서 128건, 브롱스에서 83건, 퀸즈에서 57건, 맨하탄에서 38건, 스테튼 아일랜드가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법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의 정지 신체 수색 건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판결에 따라 경찰의 수동적인 수색으로 범죄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미 예견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18명의 살인사건 중 51건만 갱단으로 인한 사건으로 집계됐으나 뉴욕경찰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살인사건의 증가는 갱단 사이의 폭력과 그와 연계된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뉴스입니다. 데일리 뉴스에서는 일면과 구면에 뉴 아이폰 모델 헤드폰 기능 소식에 소비자들이 격분한다는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이 격분하는 이유로는 테크 관계자들 사이에 아이폰의 다음 모델에 헤드잭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더 많은 액세서리를 사는데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이폰의 3.5mm 잭은 모든 종류의 헤드폰과 호환이 가능하지만 애플의 다음 모델인 아이폰 7을 더 얇게 만들려면 헤드폰 잭을 없앨 수밖에 없다고 일본의 테크 블로거인 마코타 카라가 자신의 블로그에 예측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한 블로거는 애플사는 인간의 탐욕을 드러낸다고 트위터를 통해 비난했고 왜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애플사는 신규 모델이 최종 출시되었을 때만 새로운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했습니다. 사면에 뉴욕주 의회 대변인인 쉘더 실버의 유죄 판결과 이들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로 기소 중인 나소 카운티 전직 뉴욕주 상원의원 딘 스켈로스의 사건 이후 쿠오모 주지사가 정치인들의 도덕성 개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 옹호자 그룹은 이번 사건은 뉴욕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며 법안 위반자들이 외부에서 재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쿠오모 주지사가 이에 대해 더 강력한 도덕적 규제 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화요일 도덕적 규제 개혁은 다음 법안 상정 시기에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입법 기관 내에서 이를 승인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주의 존 보나식 의원은 정치인들의 외부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선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할 만큼의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부패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인사회 소식과 미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이민자 사회와 서민들이 뉴욕시 정부에 대해 친서민 정책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주축이 된 플러싱 리조닝 커뮤니티 연합은 친서민 주택 정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청원서를 받아 이를 뉴욕시 도시계획국에 전달했습니다. 민권센터의 장정래 주택문제 담당자는 뉴욕시는 지역개발계획에 플러싱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서민 임대주택을 늘리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뉴욕시 도시계획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권센터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과 온수 문제, 집주인의 횡포, 퇴거 위기 등 각종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8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주거권리 보호 커뮤니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콜로라도주의 낙태 옹호단체인 프렌드 페이런트 후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지난달 27일 총기 판매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을 규탄하며 총기 규제를 거듭 호소했으나 불안한 미국인들은 오히려 총기 매장으로 달려간 셈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즌이 시작된 이날 미 연방수사국 FBI의 총기 구매자 신원조사가 사상 최대인 18만 5,345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첫날에 비해 5%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신원 조사만으로 총기 판매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언론은 콜로라도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 잇따랐던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블랙 프라이데이인 이날 총기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팔린 치킨 샐러드에서 촉발이 된 병원성 대장균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가독성 대장균
STEC라고 불리는 이번 병원성 대장균 사태로 환자 발생 등 문제가 생긴 주가 10여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 식품의약국 FDA는 2일 코스트코는 물론 월마트, 세이프웨이, 타깃, 세븐일레븐, 샘스클럽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병원성 대장균 의심 판매 관련 제품 15만 5천 개를 리콜 조치 내렸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병원성 대장균으로 최소 6개 주에서 1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미국 내 코스트코 등지에서 11월 20일 이전에 치킨 샐러드 등 음식물을 산 소비자들은 해당 음식물을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병원성 대장균 사태는 코스트코에서 팔리는 치킨 샐러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문제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난민 수용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논란이 북한에도 불통이 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랜드폴 상원의원은 이른바 고위험 국가에서 탈출한 외국인들의 망명 또는 난민지위 승인을 유예하는 내용의 안보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시리아는 물론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러시아 등 모두 35개국에 이릅니다. 법안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고위험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제출하는 망명 또는 난민 지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2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추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사이버 전쟁 능력 강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등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실패로 끝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실험은 계속될 것이며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는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미국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이미 가해지고 있는 금융 제재는 중국 등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일 국민들에게 최근 테러 공격이 잇따라 발생한 말리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말리의 치안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수도 바마코를 포함해 말리 전역에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버마코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긴급 인력이 아닌 직원과 가족들은 원하면 현지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의 미 대사관은 당분간 긴급 영사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는 지난달 20일 버마코의 고급 호텔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로 미국인 1명을 비롯한 20명이 사망했고 이어 28일에는 북부 키달 지역의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20대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꿈이 점점 비관적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비관주의는 백인과 특히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젊은이들에게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퓨전과 공동으로 실시해 이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요즘의 미국의 20대가 직업을 구하기는 1986년 같은 또래들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시기에 30년의 시차가 있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에서 29%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백인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은 10%에서 29%로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3명 중에 1명은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대졸자는 이 비율이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이는 1986년 조사 때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14년 동안 미국에서 연방정부 건물이나 공직자를 노린 테러 공격 중에 80%가 기존 테러 조직에 속하지 않은 단독 범인, 즉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비밀 경호국인 SS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테러 공격 43건 중에
35건의 범인이 1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명 이상의 범인이 저지른 공격 행위는 3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정확한 공범의 수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영국의 구호단체인 옥스팜은 2일 세계 소득 상위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을 배출하며 하위 50%는 10%만 배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옥스팜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또 소득 최상위 1%의 탄소 배출량이 최하위 10%보다 175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이 30%가량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연합, 인도가 그 뒤를 따릅니다. 뉴욕시가 관용차의 20% 정도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일 뉴욕시가 소유한 11,000대 관용차 가운데 2,000대의 세단을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현재 시교통국과 공원관리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운데 경찰서와 소방서의 응급 출동용 차량을 제외하면 관용차 중 사실상 절반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입니다. 경찰차, 소방차는 시의 규정 때문에 전기차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청사진이 실행되면 2025년도까지 관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현재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5천에서 8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